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의 AI 도구 노트북 L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처음에 검색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과 제미나이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소스 등록, 스튜디오 사용, 그 다음에 채팅, 설정까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별로 소스 등록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트북 LM은 뭔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이 서치한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좀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노트북 LM을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검색, 두 번째는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트북 LM을 검색을 해주면요, 이와 같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 사용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오고요. 이따가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은 이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검색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미나이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미나이는 이와 같이 제미나이를 검색을 하면 되고요. 제미나이를 클릭하게 되면은 사이트를 접속하게 돼서 이와 같은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미나이를 계속 사용하셨던 분들은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은 설정 및 도움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노트북 LM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바로 노트북 LM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새 탭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 탭으로 할 경우에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새 탭으로 보여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첫 번째는 검색을 통해서 들어가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미나이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소스 등록, 그 다음에 스튜디오 사용법, 채팅 설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료 계정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계정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노트북 LM을 검색해서 들어오면 첫 화면이 이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노트북 LM 사용해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환영의 팝업 창이 뜨고요. 노트북 L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여기 체크박스는 최신 소식을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나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럼 체크를 풀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화면은 이와 같이 나오고요. 여기서 저는 노트북 LM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부로 하는 게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컨텐츠를 소스화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리서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패스트가 있고요. 딥 리서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자료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하셔서 패스트냐 딥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시는 부분이 심층 보고서다 또는 빠른 결과를 얻고 싶다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은 심층 보고서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패스트로 한번 해보고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웹사이트 통해서 지금 소스의 검색 기반이 웹이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기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검색이 됐고요. 검색된 결과 여기서 가져오기, 삭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할 수가 있고요. 또 보기 버튼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의 소스를 확인하신 다음에 원하는 것만 체크하거나 체크를 풀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소스가 체크되어 있고요. 여기서 가져오기 눌러주시면 10개에 대한 소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해볼게요. 또 한번 여기다가 이번엔 딥 리서치로 여기서 구글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구글 노트북 LM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계획을 하면서 페이지를 웹에서 검색해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와 같이 체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스화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잘못된 URL이라고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필요한 자료다 그러면 검색하셔서 따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에 소스가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웹 기반 외에도 다양한 PDF나 이미지, 문서, 오디오 등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또 지원되는 파일이 많습니다. 업로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웹사이트 또는 유튜브 링크도 다양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복사된 텍스트도 되니까요. 다양하게 파일을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요청한 자료 또는 여러분들이 서치한 자료, 그 소스 가지고 그 기반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 또는 원하는 자료 안에서 검색을 할 수 있다. 제일 큰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웹사이트에서 한번 제가 검색을 계속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조금 느립니다. 자, 그래서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도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슬라이드 자료랑 AI 오디오는 이제 팟캐스트 처럼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오디오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넣은 다음에 오디오북으로 이제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좋더라고요. 차를 운전할 때나 이동할 때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자료나 또는 인포그래픽, 그다음에 동영상 만들 때도 보시면은 설명 동영상도 있고요, 요약도 있고요, 또는 한국어도 있고요, 다른 언어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많죠. 영어를 원하시면 영어를 하셔도 되고요, 스페인어, 일본어 굉장히 많습니다.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 이 중에서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동영상을 만들 때 저는 기본으로 선택을 하고 자주 사용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떤 점을 중점으로 하고 싶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초점을 맞추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넣어주면은 참고해서 컨텐츠를 만들 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으로 하고 한국어 선택된 상태에서 설명 동영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집중할 거에 여기 예시가 있으니까요. 참고할 수 있는 예시, 이걸 클릭해서 참고하신 다음에 좀 수정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한 다음에 이제 생성 눌러보면은 우리가 요청하는 거에 관련돼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이 자료를 기반해서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도 있고요. 하나씩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드맵.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제가 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도 클릭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스튜디오는 클릭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보고서의 형식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할 수가 있는데요. 블로그 게시물도 있고요. 저는 블로그 게시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게시물 여기 연필 모양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보고서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고서를 어떤 형태로 이제 만들 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형태로 조금 수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블로그 게시물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타일 있죠. 구조나 스타일, 어조 등 지정해서 원하는 보고서로 직접 만드실 수가 있고요. 요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템플릿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블로그 게시물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도 이제 만들고 있고요. 지금 만들어진 거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인포그래픽입니다. 인포그래픽 로고가 같죠?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클릭하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비교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한 장으로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전으로 가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뷰어 접기가 있습니다. 뷰어 접기, X 표시 왼쪽에 뷰어 접기가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접히면서 이와 같이 나오고요. 여기서 또 한번 위에 상단에 보시면 또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뷰어 펼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나는 처음에 화면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인포그래픽 닫기 눌러주시면은 이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플래시 카드도 있고요. 또는 이제 퀴즈도 있고요. 데이터 표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베타로 되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울트라 버전에는 이 베타 표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유저한테는 베타 버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료 프로라든지 울트라 유저인 경우에는 따로 베타 표시가 없는 걸로 봐서는 보완이 된 버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퀴즈라든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AI 공부할 때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 되게 매력적입니다.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보시고 이거야 그러면 딱 클릭하시면은 정답과 오답을 이렇게 또 체크를 해줍니다. 또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설명도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또 부가적인 설명을 또 해줍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또 참고해서 또 공부를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10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거를 마음에 든다, 알겠다 그러면 클릭하시면은 정답과 오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 설명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전의 문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전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 또 다음 해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정답과 오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고요. 나는 이거 더 이상 풀고 싶지 않다 할 경우에는 다시 여기 뷰어 닫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클릭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10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에 대한 정답과 오답을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꾸준히 학습 참여하세요 하면서 다양하게 있는데요. 최적화 또 문제를 또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문제를 그래서 퀴즈도 그리고 또 다시 복습도 가능하고요. 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복습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복습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퀴즈를 다시 풀 수도 있고요. 네, 힌트를 또 볼 수도 있고요. 다시 풀기 얘는 또 힌트가 있네요. 그래서 다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자, 그럼 이제 건너뛰임도 표시가 됩니다. 또 이제 원하는 퀴즈를 또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로 나와져 있는 거를 중점으로 이제 퀴즈를 또 생성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도 퀴즈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적게 더 많이, 질문수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쉽게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퀴즈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다양하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채팅창에서도 노트북 LM에 대해서 AI 기능의 문제를 퀴즈로 생성 해보겠습니다. 딱 누르면은 퀴즈로 생성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생성이 잠시 기다려주시면 퀴즈 생성이 완료됩니다. 네, 여기서 한번 그리고 이제 퀴즈 또 생성하고 있네요. 여기다가 또 인포그래픽도 생성도 가능합니다. 노트북 LM의 AI에 대한 부분 인포그래픽 생성 뭐뭐뭐 생성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 특별하게 더 많이 얘기 안 해도 얘가 알아서 또 생성을 또 해줍니다. 네, 인포그래픽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 꼭 주어진 것만 체크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요청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해봤고요. 여기 또 이제 제가 여기 설정, 채팅, 그래서 소스 등록하는 방법과 이제 스튜디오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채팅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소스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파일 드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기를 윈도우하고 영어 2를 누르면은 탐색기가 나오고요.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을 이미지나 그 외의 파일들, 전체 파일들 중에서 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드롭 시키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 들어가겠죠? 읽는 표시가 나오면서 소스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소스 보기 닫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자, 소스 등록하는 방법, 파일 드롭해서도 하는 방법, 웹에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파일 드롭해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알려드렸고요. 스튜디오 사용 방법은 여기서 클릭하면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생성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청사항과 컨텐츠명, 그 다음에 생성 이 순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생성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노트북 LM에 대한 AI 기능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이제 저는 인포그래픽 여기 인포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이제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 이와 같이 해주시면은 만들어지는 거죠. 제작 여기 있습니다. 노트북 LLM AI 기능에 대한 부분만 인포그래픽 생성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거는 이제 채팅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정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트북 구성에 보시면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학습 가이드 또는 맞춤 길게 짧게 등 여러분이 원하는 채팅의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여기 저장 누르시면은 저장이 돼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맞춤
단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설정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채팅을 좀 더 주로 쓰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소스 패널 접기가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또 스튜디오도 여기 보시면은 스튜디오 패널 접기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넓은 화면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다시 나는 소스 패널을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소스 패널 펼치기 한 번 더 누르시면은 펼쳐지고요. 또 여기 보시면 스튜디오 패널 펼치기를 한번 누르면은 이와 같이 처음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노트북을 또 새로 만드실 경우에는 노트북 만들기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 화면 아이콘, 노트북 LM 아이콘을 누르셔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공유하는 버튼도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공유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복사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메일 설정해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뭐 환영 인사도 있고요. 여기 제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를 해야지만 모든 사용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한 다음에 링크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공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만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서 링크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링크 사용자를 지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 지정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링크를 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제한된 상태에서는 여기 여러분이 설정한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용자가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바꿔서 링크 복사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는 완전히 공개하는 거니까요. 노트북 LM 및 웹에서 모든 사용자가 이 노트북을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하게 자료를 넣은 거다 라고 하실 경우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누르고 나가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부분은 이제 메모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에 가려져서 잘 보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메모를 클릭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메모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부분, 노트북 LM에 대한 AI 기능을 심층 분석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목도 정할 수가 있죠. 노트북 LM 심층 분석 엔터 하면은 제목도 정할 수가 있고요. 내용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도 하실 수가 있고요. 제목 제목 1, 2, 3으로 해서 또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다양하게 여기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전, 이후, 실행 취소를 또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메모를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메모 닫기를 누르면은 메모 보기 닫기를 누르면 여기 메모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메모 플러스 스튜디오에 있는 컨텐츠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을 새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고 이제 사용 방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별로 소스 등록에 관련된 제한 내용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는 여기 보시면은 기본 사용자 무료 플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여기 보시면 소스의 개수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계속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요. 등록이 되면은 여기 표시가 달라집니다. 지금 27개, 28개, 29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50개 정도가 무료 플랜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50개 정도까지. 그리고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소스를 등록하시다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중복되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복이 된 거는 뭐 크게 상관없지만 원치 않다 그러면 체크를 풀어서 소스를 등록하고 싶은 것만 등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됐으면은 노트북을 다 만들었다 나는 다른 거를 또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는 노트북 만들기가 있고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새 노트북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는 나 노트북 여러 개인데 노트북 한번 보고 싶다 만드셨던 걸 하면은 여기 노트북 LM을 클릭하시면 이 첫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면 이 대시보드를 보실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뭐 추천 노트북 그래서 모두 보기 하면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추천 여기 노트북 LM에서 추천을 해준 거네요. 자,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만든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새 노트북 만들기 누르면은 새롭게 노트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 수가 있고 또 여기에도 새로 만들기 같은 거니까 이거랑 한번 눌러볼까요? 같은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로고 누르시면은 이 대시보드 처음에 여러 가지 노트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 노트북 또는 이제 추천 노트북
카테고리로 나눠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렬을 최신 항목으로 또는 제목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를 이제 목록화 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미지화 해서 보실 수도, 앨범처럼 보는 방법과 이제 목록화해서 보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여러분 원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걸 알려드렸냐면 사용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이제 유저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소스는 50개 정도가 무료 플랜에서 유저들이 가능하고요. 프로는 300개 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울트라 유저 600개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00개 정도가 이제 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울트라 유저는 저는 울트라 유저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저는 이제 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플랜의 가격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플랜마다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결제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저별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600개, 울트라 유저 같은 경우는 600개입니다. 600개가 소스는 여기에 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600개 이상은 소스 추가 버튼도 활성화되지 않고요. 더 이상은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 체크를 푼다고 해서 소스는 이제 줄어들지만 여기 보시면 더보기에서 삭제도 가능하니까요. 삭제해서 뭐 다른 소스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소스 추가가 가능합니다. 600개까지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등록은 이와 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프로로 쓸 때는 200개 정도 등록이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300개로 상향이 된 건지는 이건 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안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노트북 LM이 웹에서 이제 자료를 가져오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자료를 소스를 등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LLM에 비해서 좀 안전한 편인데요. 그래도 이 보안에 너무나 중요한 서류다 할 경우에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자체 LLM을 구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좀 어렵기 때문에 구축하는 거는 자체 LLM을 구축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차선책으로 이와 같은 LLM을 사용해서 노트북 LLM도 있고요. 뭐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그 외에도 다양한 AI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노트북 LM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자체 LLM. 자,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대형 학습 모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백과사전을 학습한 사람과 일반적으로 학습한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백과사전을 학습한 모델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대형 언어 모델을 학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뭐 댓글이나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는 제가 좀 찾아보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잠깐 정리해드리면 노트북 LM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노트북 LM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노트북 LM 사이트로 들어가는 방법과 또는 제미나이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은 소스를 등록하는 방법과 웹 기반으로 등록하는 방법, 파일 드롭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스튜디오 다양한 컨텐츠를 클릭해서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 메모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료 기반으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기반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또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알려드렸고요. 또 화면을 패널들을 접고 펼치고 하는 방법을 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노트북 LM에 대한 설정을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별로 소스 등록할 때는 이제 무료 플랜과 프로, 그 다음에 울트라 유저의
소스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LLM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편인데 제일 좋은 거는 자체 LLM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데일리남이었습니다.